안녕하세요. 노숙한 남자 개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바로 침낭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무슨 침낭이냐 하겠지만 제가 작년 가을에 침낭을 구매를 하고 겨울 동안 몇 회 좀 여러 번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침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베이스사에서 나온 시베리아 쉴드 1500 침낭입니다. 겨울용 동계 백패킹용 침낭인데요. 이 제품을 가지고 샅샅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로 보자라면 이제 베이스사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제 1500짜리 1500g이 들어가 있는 이제 동계형, 극동계형 침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서 보자라면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게 마모트에서 나온 콜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영하 20도가 컴포트 온도, 이것도 영하 20도가 컴포트 온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이라고 보자면 그때 자체 마모트 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재고를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마모트 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지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판을 하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동계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이쪽으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자세한 스펙은 어차피 스펙을 보시면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그런 침낭이 아닌가 싶어요. 동계형으로 영하 대략적인 20도를 넘어서는 영하 2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극악의 환경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극동계형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침낭이라고 생각하고 제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품 구성은 언박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자 침낭의 이제 본체가 되겠죠. 침낭 본체 머미형 침낭입니다. 머미형 침낭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패킹 하면서 배낭에다 넣어 다닐 이런 압축백이 있습니다. 압축백이 있고요. 압축백에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돼 있어요. 시베리아 쉴드 이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경우는 평상시 집에나 이런 곳에서 보관할 때 너무 아무래도 이제 깃털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압축이 많이 되게 되면 이게 장시간 압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관망에다가 보관을 하신 게 가장 퍼텍스 쉴드 플러스 원단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색상이 조금 틀려요. 위쪽에 오렌지 빨간색인데 오렌지색이 약간 나 있고 옆쪽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좀 뭐랄까 촘촘한 식으로 등지라 옆쪽 부분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퍼텍스 쉴드에 가장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방수나 발수 쪽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고어텍스사에서 나온 3레이어 원단을 볼 수 있는데 멤브레인 3레이어 원단을 볼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고어텍스 자체가 좀 약간 뻣뻣해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반면에 이 퍼텍스사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이렇게 구겨 넣기도 편하고 이렇게 압축하기도 되게 편해서 그리고 붓기도 아마 조금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요즘에 고급 침낭 계열에서는 거의 다 이런 퍼텍스 라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면부 보시면 우측편에 우측 지퍼로 되어 있고요. 우측 지퍼, 좌측 지퍼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퍼텍스 쉴드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이게 벨크로가 있고요.
지퍼를 열면 지퍼는 YKK 지퍼예요. YKK 지퍼. 이걸 열게 되면 안쪽에 보시면은 당기는 게 두 곳이 있어요. 안쪽, 바깥쪽 부분, 머리 부분 외부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끈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또 하나의 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 쪽.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 쪽보다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추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침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발 부분이에요. 발 부분이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기탄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 뭐 마모트나 아니면 발란드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우모가 이제 안에 털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좀 약해요. 이 발쪽 부분이 조금 다른 것보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자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발을 또 별도로 넣을 수 있는 포켓 부분이 미세하게 이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발쪽 부분이 발이 좀 매우 싫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에 발에다가 저기 따로 뭐 양말을 더 신는다든지 아니라 부티를 신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핫팩 같은 경우를 넣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보강을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발쪽 부분은 살짝 좀 싫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중간 상황이 없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약간 발쪽 부분이 좀 약간 싫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침낭입니다. 기본적인 침낭 스펙을 알아봤고요. 대부분의 침낭 스펙은 우측에 올려놨으니까 우측에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사용했던 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 한 10회? 10회 정도 구매한 지 10회 정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10회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사용을 했던 게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가을과 이제 초겨울 그리고 이제 겨울 최근 전에 제주도까지 갔다 와서 약 10회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첫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덥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침낭을 보자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오버스펙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마모트에서 나오는 쿰 아니면 발란드레 토르 이런 게 오버스펙이다라고 하는데 오버스펙이라는 이유가 덥다라는 거예요. 더운 게 가장 커요. 뭐 그만큼 부피도 크긴 하겠지만 더운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덥지 않은 침낭은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거는 영하 20도가 기본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게 영상 뭐 5도 그리고 뭐 영상 뭐 7, 8도에서 사용을 해봤고 영상 1도, 영하 5도, 10도, 뭐 15도, 뭐 17도까지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한 번도 더운 적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춥다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해요. 따뜻한데 되게 쾌적하게 잤다라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쾌적한 느낌이 몸이 쾌적한 느낌이 일어나는 그런 침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와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마모트 콜. 마모트 콜은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거 원단 자체가 퍼텍스 쉴드를 사용해요. 퍼텍스 쉴드 플러스예요. 근데 마모트에서 나오는 콜 같은 경우는 퍼텍스 쉴드를 사용해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이제 외부 영향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제 투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더웠을 때는 땀을 흘리는데 기본적인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돼 있고요. 근데 안쪽에 있는 수증기를 얼마만큼 밖으로 잘 빼내느냐가 그게 투습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퍼텍스 쉴드 플러스 3레이어 원단을 사용한 이 베이스 타입 11회 쉴드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쾌적해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따뜻하고 적절한 온도를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 바닥에 어느 정도 뭐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사용을 했고 대신에 뭐 난방기구라든지 아니라면 아래쪽에 뭐 다른 장판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전기 장판은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쾌적하게 잤던 느낌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침낭이든 약간 추운 건 마찬가지죠. 자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땀을 흘리게 되거나 아니면 외부의 텐트의 결로로 인해서 굉장히 추워질 수도 있거든요. 결로로 인해서 외부에 물이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수증기가 되면서 그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체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높은 온도에서 상온에서 사용했을 때와 그리고 실제 뭐 영상에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영하에 사용했을 때 영하 15도, 17도 사용했을 때 전부 다 각기 동일하게 쾌적하게 잘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베이스사에서 나오는 침낭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두 가지 군을 볼 수 있는데, 1500에서도 퍼텍스에서 퀀텀으로 나온 퍼텍스 퀀텀 원단을 사용한 스트레치 기능이 있는 스트레치 15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150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춥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괜찮았다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춥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크기나 이런 공간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원단 부분이에요. 겉에 외피 부분. 스트레치로 늘어나거나 이래서 뭐 털빠짐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퀀텀 자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좋은 거지만 굉장히 가볍고, 퍼텍스 원단에서 가장 가벼운 원단이긴 하지만 투습이나 방수 부분이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3레이어 원단 자체도 아닌 거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도 투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저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방수 부분이나 발수 부분은 아무래도 더 약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큰 것 같아요.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좀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이 침낭에 만족을 해서 당분간은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봄철까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영상 한 10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냥 쾌적하게 덥지 않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철에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침낭입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라는 거와 그거를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그 생각 확 한번 사용해 보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평생 AS, 그러니까 털이 빠지더라도 털을 다시 충전해 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생 AS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게 주문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보통 일반적인 뭐 180, 키가 180이 아니라 뭐 160이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남잖아요. 남으면 그 남는 부분을 좀 키에 맞춰서 좀 줄여서 제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이스 침낭 자체에서는 키에 맞춰서 줄여서 제작을 해주고, 남는 우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남는 우모 부분을 그 부분에다 동일하게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모 이제 털 들어가는 게 구스 들어가는 게 1500g이 들어간다라면 동일한 1500g이 들어가고 사이즈만 줄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따뜻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베이스 침낭이 좀 크다, 스트레치도 그렇고 좀 베이스 침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실 때 사이즈를 자기는 좀 작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달라고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뭐 그냥 기성품 사는 것보다 좀 맞춤형으로 거의 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동계 시즌 지금 이제 1월이 끝나가는 시점, 2월 시작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와서 구매하기는 좀 시기가 맞지는 않죠. 근데 내년에 동계 때 해서 누군가 구매를 한다라면은 적극 추천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에서 가장 큰 저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지퍼 부분, YKK 지퍼라는 이제 좋은 지퍼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안에서 잠글 때라든지 이럴 때 되게 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닫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지퍼가. 첫째, 안에 잠글 때 굉장히 어디 걸릴 때도 있었고 잠기지 않았다는 그 점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안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잘 안 잠기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발 쪽 끝부분. 발 쪽 끝부분이 좀 우모가 좀 약해요. 좀 아무래도 구수가 좀 덜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지퍼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에서 좀 더 줄인다라면 털 부분을 발 쪽에다 좀 몰아달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제작할 때 보면 좀 줄여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발 쪽에다 몰아달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추위에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한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딱히 없는데 이제 좀 편의성 부분에서 우측 지퍼와 좌측 지퍼 이런 식으로 뭔가 해줄 수 있다라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우측과 좌측 이렇게 주문할 때 이거 같은 경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부분은 뭐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괜찮은 침낭이에요. 제가 봤던 어떤 침낭에 비해서 오버스펙이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투습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덥지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반팔 입고 들어갔다 어떤 분들은 뭐 다 벗고 잤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실제적으로 편안한 그 복장 그대로 들어가서 주무셔도 충분히 상황에 맞게끔 따뜻함을 유지시켜주고 덥지 않게끔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침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AS는 평생이니까 그 회사가 뭐 망하기 전까지는 잘 알아서 해주겠죠. 베이스단에 나온 시베리안 쉴드 플러스 1500 침낭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